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화장품이 이제 K 뷰티 산업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이 엄청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는 이제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번에 일본 여행을 이제 휴가 동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 대형 마트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되어 있는 이제 K 뷰티 바람을 탄 많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얻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게 된 배경에는 이제 저 역시 국회 보좌관 22년 하는 동안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물론 저는 보좌관이니까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셨지만 실무적인 역할을 100% 이민경 행정사가 했으니까 그 법안이 통과된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법이 바로 화장품법입니다. 화장품법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가 1999년에 그 법안을 발의할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약사법의 일부 조항에 속했습니다. 근데 약사법이라는 건 의사, 약사, 보건 분야의 많은 분들하고 이해가 얽힌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해외에서 그 기초 화장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이 대한민국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는 약사법 안에 있는 한 개의 조항 안에 화장품 관련이 너무 규제가 많아서 그 해외에서 나오는 화장품과의 경쟁력이 아주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법사위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무슨 의원님이 하여튼 모든 법안을 막는, 이거 법 없이도 되는 건데 왜 법안을 발의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던 그 시절에 굴뚝 없는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 바로 K-뷰티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제안 설명이라든가 법안 발의와 관련한 내용 속에서 브리핑할 때 넣었던 키워드가 바로 뷰티 산업,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걸 강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사가 된 이후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화장품 제조업의 대행을 맡아서 진행하는 제 심정은 아주 각별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제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업체이다 보니까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넘사벽,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은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는 이학사, 공학사, 4년제 대학에서 졸업을 했다. 그러면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거기 학위명에 이학사 또는 공학사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약사나 의사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이제 재직증명이라든가 여기에 반드시 일하고 있다는 게 명시돼야 되고 다른 이제 건강보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학사, 공학사를 하실 걸 이제 강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 유형에 OEM 위탁 제조하는 자라고 하면 OEM, 폴마나 이런 많은 그 화장품을 대신 제조해주는 회사에 맡기면 되지만 만약에 제조하는 자라는 걸 명시해서 할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반면에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등록이 되는데 화장품 제조업은 이제 넘사벽이 뭐냐면 그 공간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행정사를 하면서 확인한 건데
건축물 대장상 건물 전체는 근린생활시설인데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 공간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그건 근린생활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공간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 써 있는 것을 공간을 임대하거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넘사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와 이제 수도, 상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한 의뢰인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세척실이라는 게 그 식약청에서 나온 공간 매뉴얼 안에 7개 구획 안에 세척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척실이라면은 배수와 상수가 있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는 건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네는 배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척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행정사님이 말씀 안 해주시 않으셨냐, 그래서 저는 배수가 없는 공간을 임대했다, 뭐 이런 아픈 제가 흑역사가 하나 있다 보니까 반드시 공간이 근린생활시설이냐를 여쭤보고 배수와 상수 공간이 있냐는 걸 여쭤보고 7개 구획을 나눌 수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민경 행정사한테 의뢰를 할 경우에는 제가 모든 걸 카톡이나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제 제가 일컬어서 말하기를 쪽집게 가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쪽집게 가외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화장품 제조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일반인이 이제 저 역시 일반인 입장이었을 때 약사법을 보고 식약청에서 나온 안내서를 보고 설명 자료집을 보고 뭐 민원 안내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다 보면 어마어마한 양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컨셉이 안 잡히는 거죠. 과연 천장을 무슨 소재로 만들지? 바닥은 무슨 소재로 만들지? 뭘 넣는 게 중요할까?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 안 쓰고 아주 복잡한 글의 나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수천 건, 이제 1000건이 넘죠. 이 정도의 제조업 등록을 하다 보니까 컨셉이 잡히고, 뭐뭐가 중요하다는 쪽집게 가외 선생님의 방향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천장 소재는 뭐로 할까요? 바닥 소재는 뭐를 할까요? 그러면 식약청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려는 말은 1도 없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완제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말해서 이제 그 천장 안에 뭐 약간 돌출된 곳이 있다거나 이런 먼지가 쌓이겠죠. 그렇게 먼지가 쌓이면 결국 바람에 흔들려서 먼지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약간 맨들맨들한 소재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 바닥재는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바로 닦으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고 설명이 장황한 식약청 매뉴얼에서는 해득이 안 되는 그 내용을 이민경 행정사가 간결하게 귀에 아주 꽂히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쪽집게 가외를 해드려서 제조업 등록을 하고, 이제 또 요번에 그렇게 이제 제조업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이제 저한테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도 하고 화장품 제조업 등록도 하고 최초 등록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다른 행정사님한테 이미 등록을 했는데 이제 제조업 추가는 이민경 행정사한테 하겠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왜냐 이제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거 서치해 보면 이제 최고 전문가라는 게 인식이 된 이유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한 100평 규모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서 운영을 잘 해온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저한테 의뢰하시지 않은 분이죠. 그랬는데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래서 이제 한 300평 규모로
제조시설을 이전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의뢰하려고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다른 행정사님한테 이미 했는데 저한테 의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졸지에 100평 규모였다가 300평 규모의 제조시설을 이전하시는 케이스를 제가 맡게 된 거죠.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소재지 변경이라는 변경 항목으로 들어가고 그 소재지 변경을 하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는 유형 변경을 해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할 때 위탁 제조하는 자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유형 변경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제조업이었으니까 소재지 변경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만 했던 분이 안 되겠다, 제조업을 해야겠다 했을 때는 이제 유형 변경까지 해서 위탁 제조하던 자를 제조하는 자, 직접 제조하는 자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직접 제조하는 것과 OEM 제조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행정사를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조하는 자 하면 공장도 크게 내야 되고 그러는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의뢰인한테 OEM 하세요.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그때 제조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 했던 의뢰인인데 마스크팩을 그 무슨 해초류를 갖고 하는 마스크팩이어서 뉴스까지 나오고 뭐 박람회에도 출품이 되고 대단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축하드린다. 내가 이렇게 등록해드린 분이 사업을 잘하시니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상호간에 덕담을 나누는 통화도 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행정사님 저 폐업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예요? 왜 폐업 신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제조업은 완제품 포장지 후면에 제조업체 또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랬을 때 OEM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 제조를 한 뭐 콜마와 같은 그런 제조업체, 이제 콜마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를 시작해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OEM 회사에 못하고 이제 하여튼 중소업체에 맡기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포장지 뒤에 제조업에 그 업체가 맡겨지는 거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깊이 들어온 사람이나 그게 알고 있는 용어지 일반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과연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용어가 화장품을 총괄적으로 책임져서 제조하는 자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업체가 화장품 제조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그 제품을 납품받고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화장품 제조업체가 이쪽 어차피 제조를 하려면 모든 레시피와 노하우를 다 알게 되니까 뺏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소규모로도 제조업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OEM을 할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제조업을 하면 뭐 10개 주문 왔다 그럼 10개 생산해서 팔면 되고 100개 들어왔다 그럼 100개 생산해서 팔면 되는데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OEM에서는 적어도 1000개, 10,000개 이렇게 대규모 생산만을 계약해서 위탁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이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는 비용보다 더 비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장품 인허가와 등록을 시작한 몇 년 후부터는 제조업을 권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회사의 경우 이렇게 화장품 제조 시설을 대규모로 옮기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 먼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이제 물론 지금 대행사를 바꿔서 저한테 하시긴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 먼저 제조업 등록을 했을 때 해주시던 행정사님과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저한테 이제 질문과 반문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사님 그럼 현장은 나오시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 나가지 않습니다. 몇백 평짜리 공장도 제가 다 온라인으로 쪽집게 가외를 하는 식으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현장을 안 나오세요? 막 이런 식의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뿐만 아니라 마스크 허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 마스크 허가할 때 500평, 1000평짜리도 현장 안 나가고 다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지만 어찌됐든 최고의 전문가라는 신뢰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을 할 때는 저는 도면 컨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식약청이 요구하는 7개 구획으로 구분해서 할 것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손그림이라도 그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정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현장을 가면 그 공간이 어떻게 구획하고 그게 그림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손그림, 그 사람들이 그려서 준 걸 갖고 제가 식약청 매뉴얼에 맞게 도면 수정을 해서 컨펌을 하면 그 공간을 인테리어 업체가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주출입구라는 게 있고, 들어간 다음에 탈의실에서 탈의를 합니다. 탈의를 한 다음에는 이제 보관실을 가는 거죠. 보관실을 가서 원료를 꺼내 갖고 와서 이제 충진실 갑자기 측량실에 가서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한 걸 갖고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한 다음에 충진을 시키는 거죠. 용기에다가 충진실을 가고, 충진을 한 다음에는 이제 포장실을 가고, 그 다음에 세척실은 이제 뭐 이동 동선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필요한 공간이니까 세척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면 결정에 있어서는 세척실과 주출입구가 고정 공간이고, 나머지는 편의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모가 3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보관실도 원료 보관실, 완제품 보관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공간의 규모나 공간의 동선에 따라서 도면은 아주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도면이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픽스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은 각 공간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설치물들이 있습니다. 초음파 퇴치기라든가 포충등이라든가 또는 온습도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위치에다가 놔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시설 내역서를 제출을 할 때 나는 향수를 제조할 것입니다. 또는 뭐 스킨을 제조할 것입니다. 크림을 제조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조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실사 나와서 현장을 검토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도 이거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간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제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치물이나 장비는 어떤 의미에서 의뢰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께서 이거 제조 관련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는 포충등, 초음파 퇴치기, 그 다음에 온습도계, 그 다음에 이제 냉온방에 대한 또 제습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필수고, 나머지는 제조하는 업체 입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장비를 누가 봐도 납득이 가도록 설비를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설비를 처음에 다 갖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라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뭐 마스크팩을 하는 거를 했다. 그러면 그 마스크팩만 하는 제조업 등록이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추하는 거는 제조가 용이한 뭐 향수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걸 할 경우에는 이제 설비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니까 그런 거 갖고 일단은 제조업 등록을 하고, 제조업 등록을 한 다음에는 화장품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장 상황 또 본인이 준비된 상황에 따라서 제품은 여러 가지를 추후해도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다시
현장 실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어렵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간략한 제품을 제조한다는 걸로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제 일부 의뢰인 중에서는 빈 공간을 넓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왜냐? 빈 공간을 넓게 잡았다는 거는 그 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청이 원하는 공간 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경 행정사와 같이 1000건에 가까운 많은 제조업 등록을 한 케이스를 경험한 행정사에게 맡기면은 해당되는 동선과 또 공간별로 갖고 있는 특징에 맞게 시설과 설비를 설치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의뢰인이 상식적으로 그냥 본인의 마음대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되는 부분과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300평 규모로 이전을 하면서 현장 실사 나오지 않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의뢰인이 이민경 행정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쪽집게 가외를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설명을 정확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구분해서, 공간별로 구분해서 필수 설치물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카톡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100, 200. 왜냐? 현장 실사 나오신 식약청 공무원이 늘 제가 의뢰 맡아서 했던 제조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얼마나 완벽하게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해드리는지를 반증해드리는 이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K뷰티 산업의 열차를 같이 타고 대한민국 화장품 발전과 함께 본인의 경제 발전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고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물론 화장품 제조업을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